웅장한 해안 절벽에 이어지는 숨막히는 경관의 해안 둘레길, 9월에 새롭게 개장하여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해상 전망대, 360도 파노라마 뷰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봉수대, 금강 소나무의 향기와 함께하는 고요한 숲길, 그리고 메밀꽃이 만개한 200년 역사를 간직한 전통마을. 지금부터 이 경이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둘레둘레 트레킹의 저자 김명수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가 살고 있는 평택에서 자동차로 3시간을 넘게 달려온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항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시작하는 트레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트레킹에 앞서 축산항 죽도산 둘레길을 잠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죽도산 둘레길은 죽도산 동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한적하고도 아름다운 산책로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동해와 파도가 만들어낸 기이한 바위들,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소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죽도산 둘레길의 해안데크 길이는 편도 40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의 데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뒤쪽으로 풍경 보이시죠? 바다가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죽도산 둘레길 끝 지점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도산 전망대를 통해서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현재 죽도산 전망대가 공사 중에 있어서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 처음 출발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지인 만우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산항을 오른쪽에 끼고 지도 2번 남시 발상지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하면 강구항이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요. 축산항은 강구항과 더불어 영덕을 대표하는 항구이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분주히 출입하는 어선들로 항상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왼쪽에 계단이 있고 가운데에 비석 혹시 보이시나요? 비석에는 남시 발상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제가 좀 전에 걸었던 죽도산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로 걸으면서 바라보는 축산항과 죽도산의 풍경이 아름답고요. 저는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항을 지나 작은 언덕 같은 산을 하나 넘어왔습니다. 앞쪽에 도로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데크를 내려가서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150m만 가면 대소산 봉수대로 올라가는 입구를 만날 것 같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푸른 동해바다와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이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걷기 너무 좋습니다. 대소산 봉수대로 올라가는 입구까지 왔습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도 있고 정자도 하나 있어서 잠시 그늘에서 쉬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대소산 봉수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대소산 봉수대까지는 2.0km입니다. 봉수대로 올라가는 산길 주변은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길은 부드러운 흙길이라서 걷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계속해서 오르막이에요. 아마도 봉수대까지 계속 오르막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힘이 듭니다. 거리는 2km이지만 오르막이라서 40분에서 50분 정도는 걸어야지 봉수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대소산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올라올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길이 가팔라서 올라오니까 이 앞쪽으로 탁 트인 전망이 올라온 수고로움을 다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봉수대에서 남동쪽을 바라보면 제가 출발한 축산항과 죽도산 둘레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새벽 일찍 올라오면 동해의 일출을 이곳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출이 아니더라도 탁 트인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어서 이 풍경을 보러 한 번쯤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북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 풍력발전기하고 풍력발전기 뒤로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영해평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해평야는 해안에 발달한 평야라서 더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소산 봉수대에서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고요.
저는 계속해서 트레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 주변은 산성처럼 돌이 상당히 예쁘게 잘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사용되던 봉수대 중에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몇 안 되는 봉수대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운동시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 주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운동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 사이로 정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월정에 도착했습니다. 대소산 봉수대에서 보이던 풍력발전기가 이곳에서 더 가까이 보이고요. 풍력발전기 뒤로 해무가 끼어 있는데 산과 어우러진 해무의 풍경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구름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동해가 보이고 있고요. 구름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이정표가 있는데 이곳에서 전통마을까지는 3.4km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빨리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데 가급적 트레킹을 하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방향 오른쪽에 금강소나무가 몇 그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색을 띠고 있고 마디마디가 길며 하늘 높이 치솟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대소산 봉수대에서 4.5km 정도 걷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봉수대에서 계시마을까지 5.8km라고 하거든요. 이 구간은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길도 부드러운 흙길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오르막 내리막이 10여 차례 반복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힘든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는 매점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오실 때는 물을 충분히 갖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거리를 만났는데요. 이곳에서 왼쪽은 계시리 전통마을이고 오른쪽은 모근 이색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쪽 길로 가야지만 모근 이색 기념관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 사이로 한옥 건물이 보이고 있는데 제 예상대로 저 건물은 모곤이색 기념관입니다. 녹색 잔디와 어우러진 기와 담장길을 따라 걷다 보니 모근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때마침 이곳에 와 계시던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박문태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박문태 이사장님은 영도권 문화관광해설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박문태 이사장님과 함께 기념관과 계시마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모근이색 생가지인가요? 생가지인데 그때 집은 없어져 버렸어요. 네. 고려 사문 중에 이제 야은 길재라 포은 정몽주 그리고 목은 이색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들과 이 격이 다릅니다. 목은 이색은 그의 스승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목은 이색의 제자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그 주역들입니다. 조준, 하륜, 권건 그리고 그 주역인 정도전 이런 분들이 다 목은 이색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모근이색 기념관에서 180m 정도 걸으면 모근이색이 태어난 곳이자 영락남시 집성촌인 계시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200여 년 된 30여 호의 고택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9월 달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밀꽃이 아름답게 피는 곳입니다. 이쪽이 예, 네. 여기가 이제 영락남시 종갓집입니다. 현재 13대로 살고 계시는데 이 마을이 먼저 입성한 집안은 함창김씨, 목은 이색의 외갓집이죠. 네. 그리고 뭐 신씨, 윤씨 등 많은 성씨들이 살다가 1630년에 영락남씨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집에 영락남씨 괴시파 종갓집입니다. 그래서 이 남두원이란 사람의 아들 셋이 대과에도 급제하고 이 명성이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조, 자량, 영산, 현감 등 이렇게 드세게 가물이 번창하니까 먼저 들어왔던 성지들이 차츰
이 마을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아, 그리고 이 마을이요, 2021년 7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네. 우리나라 국가지정 민속마을 8번째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게시마을을 뒤로 하고 도로를 따라 대진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쪽에 소나무가 6그루 서 있고 소나무 뒤에 집이 있는데 아마도 당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로 옆 밭에는 깨가 심겨져 있고요. 담장에는 호박이 농굴채 매달려 있습니다. 정겨운 시골 어촌 풍경을 바라보면서 대진항으로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마을에서 대진항까지는 2.4km 정도 되고요. 도로를 따라 걷는 거라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진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앞에 대진일이 비석이 있고 그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블루로드 C코스, 해파랑길 22코스는 이곳에서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걸으면 53년 만에 새롭게 정비한 해상 전망대를 만날 수 있거든요. 대진일이 버스 정류장에서 200m 정도 걸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상 전망대를 만났습니다. 이 전망대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53년 만에 완전히 탈바꿈하여 9월에 재개방을 했습니다. 전망대 이름은 대진항 해상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를 위에서 바라보면 고래 모양을 하고 있어서 고래 해상 전망대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망대를 자세히 보면 2마리의 고래가 보이는데요. 커다란 엄마 고래 등 위에 작은 아기 고래가 올라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기 고래 꼬리 부분이 전망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곳에 서면 바로 앞에 길게 뻗은 방파제 끝에 우뚝 선 붉은 등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붉은 등대는 설명할 수 없는 낭만을 자아내고 있고요.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동해가 수평선까지 이어지며 장대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곳은 망망대해의 웅장한 동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뷰 포인트입니다. 바다 끝자락엔 부드러운 산 능선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때마침 해무까지 있어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덕에 오시면 트레킹을 하지 않더라도 이 해산 전망대는 꼭 방문해 보십시오. 대진 해수욕장을 지나 고래불 대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진항에서 저희의 최종 목적지인 고래불 음악 분수까지는 5.8km 정도 되고요. 고래불 대교에서 고래불 음악 분수까지는 4.4km 정도 됩니다. 도로를 따라 걷다가 바다도 보고 싶고 해수욕장도 걷고 싶어서 고래불 해수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수욕장을 따라서 오늘의 목적지 고래불 해수욕장 음악 분수대까지 걷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제 뒤에 고래 조형물이 있습니다. 축산항에서 이곳까지 17.5km. 그런데 저는 죽두산 둘레길을 조금 걸었기 때문에 18.5km. 6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정도를 예상하시면 충분히 걸으실 것 같고요. 이 코스는 가을날에 걸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진항에서 새로 생긴 대진항 해산 전망대는 꼭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